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혹시 정함철 대변인님 맞으신가요? 네네, 어디신가요? 아, 저 아시아경제신문 유지훈 기자입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에 재건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설립이라고 해야 되나? 예,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네네, 말씀하세요. 연락드렸거든요. 네. 예, 일단은 이 서북청년단이라는 조직이 우리 역사에서 사실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는 단체인 건데, 네네. 왜 이 이름으로 이제 왜 재건 추진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참이 현재 우리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근현대사는요. 네? 예. 근현대사는 이게 정답이다라고 아직 그렇게 결론 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왜냐하면 지금 그 해방 직후부터 문제된 게 우리가 이념 갈등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 이념 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네. 동포들은 진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근현대사가 이게 답이다라고 딱 결론 짓고 쉽게 말하면은 그 서북청년단은 뭐 테러 집단이다. 그게 정말 그 상식 이하의 발언들입니다. 전 절대 그는 인정할 수 없고요. 네. 그 시대에 서북청년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이미 적화되고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 그런 사실을 네. 다 무시해버리고 마치 그 한쪽에서만 주장하는 자칭 진보 세력들이 주장하는 뭐 폭력 집단을 그걸 전제로 깔고 간다는 건 난 무리라고 보고요. 예. 저희가 서북청년단이 이제 정신을 개성하겠다고 했던 거는 예. 해방 직후에 서북정과 북한에 살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북한의 김일성이가 먼저 북한을 이제 공산화 시켰을 때 곁으로는 예. 뭐 모든 인민은 잘 사는 뭐 공산주의, 네? 이런 거 이제 그 주장을 했지만 실상은 자유가 억압되고 종교가 다 없어지고 그러기는 모든 뭐 지주도도 완전히 돈 먹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말 그대로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참혹하게. 많은 사람들이 네. 그 학살당하고 죽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찾아 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실상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마침 근데 남한에 내려왔더니만 남한 국민들은 남노당이 쉽게 말하면 우리 그때 당시는 공산주의가 진짜 대세인 줄 알았어요. 모든 국민들이. 네. 뭐 아실 겁니다. 일제시대를 벗어나고 해방을 맞이한 상황에서 과거 뭐 예. 조선시대 신문지도에서 갑자기 민주주의 사회인 게 받아들인 게 국민들이 민주주의 사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대부분 못 사는 상황에서 공산주의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같이 뭐 부자가 가난하고 함께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네. 쉽게 말하면 그 해방 직후 남한 국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여전히 뭐 허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 실상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남한 정말 자칫할 잘못했으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6.25 때도 그 남노당이 건재했다면은 6.25 때 네. 이미 대한민국 끝났어요. 네. 네. 근데 박헌영이가 김일성에서 장담했던 것처럼 서울만 점령하면은 남한 내에 있는 그 남노당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군부 내에서도 자동적으로 무너진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그들 장담했지만 다행히 남노당이 이제 괴멸됐잖아요. 그 괴멸되는 과정에서 서북청년단이라든가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사실 거기서 그걸 했죠. 전향을 하는 네. 바람에 큰 역할을 했는데 그런 역사적 사실들은 왜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런 것도 얘기하지 않고 서북청년단 마치 테러 집단, 폭력 집단인 것만 얘기합니까? 좀 보니까 뭐 제주도에도 뭐 4.3 그 사태 이런 때도 뭐 제주도 제주민들을 뭐 10만 정도인가 10%인가 그런 파격적인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 역사적 사실은 그 제주도가 쉽게 말하면 남노당들이 그 일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제주도에서 이미 그 우익 인사들이나 뭐 학교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들, 경찰, 가족들은 참혹하게 학살해졌습니다. 그 학살을 그걸 막기 위해서 뭐 경찰들이 투입됐지만 그들도 너무 공권력이 약했죠. 그래서 서북청년단이 가가지고 확고한 그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진압을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이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때의 시대 상황을 절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시대 상황, 지금 시대 상황 틀려요.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자꾸 이제 서북청년단을 단순히 그렇게만 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 부정을 하고요. 일단 물론 이제 그렇게 뭐 혹시 진짜 뭐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억울한 희생자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라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폭격하게 되면은 거기 IS 그들만 죽습니까? 일반인들도 죽게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역사적 사실 너무 외면해서 안 되고요. 저희는 서북청년단의 물론 이제 나중에 그 6.25 이후에 이승만 예. 정권 쪽에서 이제 그걸 일부 어떤 정치 권력의 어떤 유지 수단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 서북청년의 본질이 쉽게 말하면 그때는 변질이 된 거고요. 원래 예. 서북청단의 초심과 정신은 구국 정신이었어요. 구국 정신. 네. 네. 나라를 지키고 자유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그 구국 정신의 그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잇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시대 상황이 해방 직후보다 절대 낫지 않습니다.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이. 많은 네. 국민들이 아직도 지금 뭐 자칭 뭐 진보 세력들 뭐 이번 뭐 조국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헛소리를 지금 그 트위에 올려놨던데, 네. 완전 네. 그냥 개변이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들입니다. 네? 예. 대한민국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도 건국의 아버지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자들이 지네들 편할 때는 헌법 운운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데 무슨 헌법이 그들 왜 존중을 해? 헌법 당연히 무시해야지. 그런 모순된 이제 지금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 너무 평배해요. 그게 정교조가 지금 진짜 수십 년 동안 아이들한테 그렇게 거짓된 역사 교육을 일방적으로 편협적으로 다 교육시켜 왔지 않습니까? 신뢰가 네. 입으로는 그들이 뭐 다양성, 뭐 다양한 역사적인 관점, 이걸 존중해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교학사 사건을 보십시오. 교학사가 하나가 보수적인 시각으로 하나 나왔는데 그 철저히 짓밟지 못해가지고 안달을 했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대한민국 심각성을 그들의 위선과 거짓된 모습을 못 보시냐고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과거에 정말 서북청년단이 구국의 그 열정으로 일어섰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정신을 다시 이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걸 계속 추진해 왔던 거예요. 이제서 이거 진행이 되고 있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좀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오셨다고요? 물론이죠. 저도 10년 동안 10년 이상 제가 이 구국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하면서 예. 진짜 과거에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조심스러웠죠. 왜? 기존에 있던 조직이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기존에 구국의 선열들이 피를 흘리면서 조국을 지켜냈는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그냥 새로운 이름을 만들면 그래도 부담이 덜한데, 우리가 책임지고 그만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좀 염려는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사실 아마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과거에도 서북청년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있어야 되는 필요성 계속 역설해 왔지만, 그런 기반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맨땅에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게 어떤 일인데, 때로는 목숨까지 불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가 못 나서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지난 9월 18일 날, 배성관이라는 그분이, 서북청년단 재건 발굴 모임을 하자라고 일베에 글이 올라왔길래, 저는 솔직히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구나, 뜻을 같이 한번 좀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참여를 했던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이제 대표님은 이제 보통 여러 이제 보수단체들이 생길 때처럼, 그러니까 좀 편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런 이제 기반이나 준비 없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사실 좀, 흐지부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이게 우리가 공론화했고, 모인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준비해왔고, 그동안. 준비해왔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지금도 한번 해보자. 분명히 전국에 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 많아요. 젊은 친구들, 그리고 탈북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탈북자분들은 너무나도 개탄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사슬름 내려왔더니만, 오히려 탈북자들 대놓고 변절자라고 하지 않나. 아시죠? 임수경이. 대놓고 변절자라고 하지 않나, 배신자라고 하지 않나. 윤재만이라고 대구대 법학과 교수는 탈북자들 저는 사형이 쳐야 된다고 그런 미친 망언을 저지르고도 아직까지 그놈들 반성조차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고발했던 나를 오히려 내가 모욕죄로 200만 원짜리 벌금 받은 상태예요, 지금. 내가 정식재판 청구해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 서북청년단이라는 조직이 지금 우리가 재건해야 될 필요성 정말 역설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너무 이거 단순하게 진짜 마치 하는 학교에서 전교조 진짜 그들이 역사라는 건 관점이 분명히 다양해요. 나는 최소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만큼은 이게 그러니까 보수가 역사관이 옳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보수의 역사관과 진보에서 함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 그날 우리는 근현대사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결론은 진짜 저는 그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은 마치 광주 그것도 민주화다 해가지고 좀 다 있잖아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광주가 왜 민주화 운동입니까?
물론 네, 그렇게 그 부분은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오늘 네네. 문제에 있어서는요.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네. 뭐 다 좋다. 뭐 사실 보수단체 또 이제 생겨서 또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에서 활동한다면 뭐 사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런 너무 자연스러운 정치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네. 굳이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에서 네. 이제 그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좀 무고한 사람들도 죽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예. 그 좌익 세력들 해가지고 더 무고한 사람들이 먼저 죽었죠. 무고한 이제 우익 인사들이 먼저 죽었었죠. 예, 근데 그런 건 둘째 치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논란이 있는 어떤 명칭을 다시 활용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일종의 어떤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건 절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서북청년단은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갑자기 끄집어낸 게 아닙니다. 저희도 솔직히 자칫하면은 정말 아직도 그 생존해 계시는 분들 계세요. 서북청년단 과거에 이제 활동하신 분들 중에 생존해 계시는데 그분을 저희가 이제 명예 고문을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누가 되지 않을까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있고 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 이 시국에 이걸 끄집어냈던 이유는 정말 제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네? 왜 이 시대에 그 서북청년단이라는 조직이 왜 뭐 재건이나 많이 나올까? 근데 그 구성원들이 누구지? 많은 사람들이지? 아마 저에 대해서 제 이름 검색하고 들어가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리 보시면은 일반 많은 국민들 저를 아는 제 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할 거예요. 왜 저 정암철이라는 저 친구가 이렇게 났을까? 저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사용하셨다라고. 그렇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나왔을까? 그만큼 이 상황이 절박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어쨌건 이제 서북청년단과 또 관련된 쟁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뭐 해방 이후에 아주 복잡한 전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공권력의 차원이 아니라 사적 폭력을 사용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28일 날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그것도 이제 사적 폭력을 이런 그 공권력도 아닌데 동원하는 것이 적절하냐. 일단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 기자님도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대를 보시라고요. 지금 시대의 기준을 하고 그때를 평가하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지금 민주주의 사회 기준에서 조선시대를 바라보면은 세종대왕도 완전 독재자죠. 네? 그런 어리석은 관점이 어딨냐고요. 해방 직후에 이승만 정권이 들었을 때 공권력이라는 게 제대로 공권력이 있었습니까? 군부가 제대로 갖춰지기나 했습니까? 네? 아시잖아요. 그때 시대 상황을 그걸 인정하셔야죠. 그때는 공권력으로 그들 제압할 수도 없었고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병호 박사나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 이견들 많았더라고 보니까 서북청년단이 이제 때로는 이제 폭력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없애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을 때 조병호 박사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그들이 없으면 그나마 치안 유지조차도 못한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었을 그 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대에는 공권력이라는 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권력이라는 게 국가라는 게 딱 존립돼 있잖아요.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했던 거는 뭐 언론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 완전 강제 철거니 뭐 이러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했지만 저희가 그걸 훼손할 목적도 전혀 없고 할 목적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계속 거리로 내몰려가지고 이제는 보시죠. 지금 아니 국민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번에 대리기사 폭행 사건도 그렇고 더 이상 이거 안 된다. 나는 저 세월호 그 유가족들을 배후에서 이용하고 있는 부추기고 있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치를 떨고 있어요. 네? 저놈들이 정말 세월호 유가족들 위한다 생각합니까? 어림없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나서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이해관계 아니면 절대 안 맞습니다. 네? 이게 팩트고요. 어제 우리가 했던 거는 그러니까 사적으로 해가지고 철거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약에 하려고 했었으면은 우리가 사진을 다 공개하고 했겠어요? 네? 경찰이 막는다고 우리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하려고만 맘먹었으면은 경찰 막아도 저는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대한문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달려가가지고 가서 끊어버리면 왜 못 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로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싸워왔고 혼자서 제가 광화문 거기 가가지고 1인 시위도 했었고요. 8월 중순경에 그렇게 했었는데 어제 했던 거는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떼서 보관해서 이제는 세월호가 정리해야 된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대로 앞으로 만약에 보름이나 한 달만 더 지나가 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내년까지 그냥 이 상황에서 못 벗어나요. 예? 거기 그러면 한겨울에 그 진도 앞바다에 계속 그 구조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까? 겨울에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말고도 세월호 유가족들 이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역사에 정말 수치로 남아요, 이게. 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정말?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제 나섰던 건데, 그걸 마치 우리가 사적 이런 거가, 그거는 정말 왜곡입니다, 언론이. 네? 사적 폭력이라는 건 왜곡이다. 지극히 왜곡이죠. 그게 무슨 폭력입니까? 어제 그랬으면, 폭력 있으면 우리가 진짜 다 했지. 네? 충분히 의지를 밝혔고, 이제는 조만간 이제 보세요.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어쨌든 막았고, 물론 경찰 쪽에서 막았지만, 서울시장한테 제가 이제 공개적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지금, 누구야,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니들 해법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했던 이유는, 세월호 유가족 대해서 그래도 내몰 수 없다. 우리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았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해야죠. 서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장 우리의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거죠. 세월호에 대한 이제 지금 보세요. 이미 공동분열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국민이 있으면은 진보적인 국민도 있는데 지금 이미 세월호 관련된 엊그제 보니까 그렇죠. 보수단체에서 화형식 때, 근데 저는 정말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일본 보수단체에서 화형식 한 거 있잖아요. 노란 리본. 네. 네, 저는 절대 동의 안 해요. 동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국민분들 중심에 일본 보도를 보면 전국에서 노란 리본을 떼겼다라고 이제 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도 그거는 이제 아니요. 그건 이제 제가 어제 발언을 했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가 누가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나 자꾸 이제 이것도 지역 지자체가 이제 눈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한다. 그걸 우리가 어제 보였잖아요. 하려는 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전국에 있는 애국 동지들이나 애국 시민들 많지 않습니까? 나는데 저와 똑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 많아요. 이제 그들도 자기 지역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사적 폭력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런 사적 폭력 우리가 리본을 제거해가지고 파괴한다는 걸 훼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표면적인 행동은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있는 애국 세력들이 이제 그걸 떼는데 나서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떼가지고 떼서 수 있는 거거든요. 보관을 해가지고 행정관청에다가 영무 보존을 요청하라고 전달하러 한 것이지 그걸 떼가지고 다 폐기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필이면 나도 몰라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가 하기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우파 그쪽 단체에서 이제 노란 리본 태우고 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절대 반대입니다. 네? 리본에다가 글 써오시는 국민들 처음에 다 진심을 다 썼어요. 모두가, 대다수가. 저도 같은 마음이었고, 네? 저도 같이 저도 집에 우리 사무실이 원주지만 원주에서 저도 리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우거나 왜 그런 걸 짓밟습니까? 그걸 떼서 행정당국에 이제는 보세요. 지난번 얼마 전마다 안산 같은 경우에도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생기가 곤란하니까 현수막을 밤에 가가지고 낮에는 그래도 눈치 보여가지고 밤에 사건 났잖아요. 근데 그걸 경찰에서 불구서 입건을 했더라고. 나는 정말 부당하다 봅니다. 그게 왜 입건해야 될 상황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오죽이나 그런 거는 이제 감정적인 문제인데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달아놓은 개인들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왜 감정적이에요? 경제적인 문제죠. 경제적인 수익을 알리는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그런 상징물들을 달고 한 시민들 혹은 이제 유가족들이 이렇게 달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어떤 동의나 이런 절차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런 거를 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사적 폭력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폭력이에요. 그분들이 물론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그거예요. 자기들, 처음에는 모든 국민의 거의 대다수가 함께 동참을 했고, 자발적으로, 맞죠? 많은 국민들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이 사람도 그게 아닌 거야.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는 커녕, 오히려 여당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퇴진하라,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지지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 들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원래 목적과 순서 목적을 이탈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 세월호에 대한 이제 그런 애도의 마음들이 이제 식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우리는 그만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강요 아니에요? 그게 폭력 아닙니까 오히려? 오히려 떼는 것도 그러면 역으로 폭력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이미 폭력을 그들이 폭력을 지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것도 보이지 않는 그거죠. 무시적인 폭력이죠. 우리 마치 이제 우리는 많이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접어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마치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집단적으로 이심이 해버리고 자기네들이 끝까지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그럼 평생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세운 게 뭡니까? 2년 동안 또 조사를 하고 1년이 이제 3년 하겠다. 미친 거 아닙니까? 네? 세월호한테 놀고 먹으려고 3년을 조사를 합니까? 근본은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유를 정말 몰라요? 몰라서 그래요?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 이게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다 드러났잖아요. 문제는 이걸 바로잡고 모든 국민이 이게 특정 정치인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 문제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렸던 모든 부조리들 한 번에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 한 마음이 돼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진짜 작은 것부터 하나 잡아나가는데 지금 보세요. 최근에도 전공로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공로 연금 관련해가지고 국가적인 이런 대란을 막기 위해서 공론화되고 있는데 전공로 집단 행동하면서 막는 모습 보셨죠? 네? 저런 모습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진실을 바로 보셔야죠. 하나만 바로 보시면 안 되고 어제 우리가 했던 걸 만약 폭력을 보신다면 이미 그들은 묵시적으로 대국민 상대로 폭력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도 분명히 함께 거론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일단 사적 폭력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저쪽이 먼저 국민들에게 사실상의 폭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란 리본 이제 제거하기 이런 것들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그런 전국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가면 그 안산 시민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서민들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진짜 폐업하는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몇 개월째 내가 내가 살고 있었으면요. 나는 더한 걸 행동했어요. 벌써 내가 안산을 살고 있다면요. 난 밤에 가가지고 현수막 안 뗍니다. 낮에 당대 다 끊어버려요. 이제는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안산에 없다 보니까 나도 그분이 그렇게 한 모습 보면 정말 저도 울분이 터지고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진작에 왜 이걸 하지 못했을까? 네? 진작에 우리가 차라리 우리가 서부청년이 됐던 우리가 진작에 이걸 리본을 이제 떼고 이제 이런 슬픔의 전국들을 바꿔야 된다. 내가 올해 또 진작에 있었으면 그 사람이 불꽃에 입건이 되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솔직히 진짜 무책임한 겁니다. 내가 어제 했던 거 시청과 관계자 공무원들 그런 말 하대요. 그럼 좋다. 우리가 안 때문에 그건 당신들 언제 정리할 거냐? 하니까 합동 연결식이 끝나면 그 합동 연결식 언제 하는데? 10월달 안 할 것 같은데 좀 계속 지켜봐야죠. 아직까지 구조하고 있는데. 그럼 정신 나간 건 그럼 내년 10명 아직까지 못 구했는데 지금 구할 수 있을 거라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 겨울까지 진짜 못 찾습니다. 네? 못 찾으면 연결식도 못한 거면 내년까지 계속 그대로 가겠네? 이거는요, 전 세계인들도 우리나라 관광 있다 오면은, 아니, 진짜 비정상적인 이런 날은 진짜 정말 비웃음 조롱거리예요. 이거는 애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묵시적인 폭력이죠, 말 그대로. 네. 저처럼 충분히 그렇잖아요. 이게 한둘 다도 아니고, 지금 6개월 다 돼가잖아요, 지금 벌써. 5개월 넘어갔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정말 우리 또 용기 내가지고 남대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마치 아주 악랄한 폭력 집단, 테러 집단, 이렇게 내몰 정도니, 감히 일반 국민들 어떻게 엄두를 냈겠습니까? 저니까 그나마 낯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만히 해서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어차피 언론에 저희 다 주시하고 있는데, 네네. 네, 같이 한번 좀 살펴주시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전화주신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까 아시아 통신에 했나요? 아시아 경제신문이요. 네.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재훈 기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